자, 그 개념 확인 문제에서 지금 내가 아마 선생님이 주는 워크북에는 그 문제가 들어가. 일단 12번 한번 봐볼래? 12번 개념 확인 문제 12번을 보시면, 자, 사실 요거랑 비슷한데 좀 다른 거긴 한데, 일단 자, 거기 보면은 이중나선 모형을 만들기 위해서 모듬 가에서 라에서 당인산 네 종류 염기 모형을 표와 같이 준비하였다. 자, 남는 모형이 없도록 모형의 개수를 옳게 준비한 모듬은. 자, 무슨 얘기니까 이거 두 가닥을 지금 만들어야 되는 상황인 거야. 그지? 두 가닥을 만들려고 지금 재료를 준비한 건데, 응? 재료를 준비한 건데, 자, 당, 인산,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타이민 이렇게 준비한 거야. 그래서 가는 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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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 그지? 그 다음에 나는 10개, 10개, 6개, 6개. 10개, 10개, 6개, 4개, 4개. 그 다음에 여기는 20개, 20개. 5, 5, 5, 5. 그 다음에 20, 20, 6, 4, 4, 6 뭐 이렇게 되지? 가나다라가. 자, 그러면은 이거를 두 가닥을 만들려고 그래. 자, 만약에 예를 들어 내가 당과 인산을 10개씩 좀, 당 하나당 인산 하나가 무조건 필요하잖아. 그럼 내가 이걸로 두 가닥을 만들려면 이쪽에 5개, 5개 있어야 되겠지. 맞아? 그러면은 5개, 5개 나눈다고 하면은 염기가 총 몇 개만 있으면 되는 거야. 자, 이쪽에 당이 지금 여기 4개잖아.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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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 하면 당 10개, 인산 10개잖아. 그럼 염기도 이거 다 합쳐갖고 몇 개만 있으면 돼. 10개만 있으면 되는 거야. 근데 지금 다 합쳐서 몇 개나 있어? 40개가 있으면 남겠지? 맞아?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결국에는 얘도 마찬가지지. 10개, 10개인데 두 가닥을 만들려고 하면 5개, 5개 나눠야 될 거 아니야? 그럼 합쳐서 이거 10개가 있으면 되는 거야. 그지? 합쳐서. 안 되잖아, 이것도. 얘를 봐봐. 얘는 20개, 20개니까 만약에 내가 10가닥, 10가닥을 만든다고 치면. 그지? 그러면 이쪽에 염기 10개, 이쪽에 염기, 합쳐서 염기가 20개만 있으면 되겠지. 20개잖아, 합쳐서. 맞지? 그럼 얘네 둘 중에 하나거든. 자, 그런데 문제는 내가 이쪽에 당 10개, 인산 10개, 당 10개, 인산 10개 이제 놨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염기 합친 게 20개가 되면 되는데, 뭐하고 뭐의 개수가 같아야 된다고? 아데닌하고 타이민의 개수가 무조건 같아야 되고, 구아닌하고 사이토신의 개수가 같아야 되는 거야. 맞아? 맞네? 그러면 얘 되는 거 아니야? 얘 6개, 6개지만 개수 같고, 4개, 4개니까 같잖아. 그 다음에 얘도 5개, 5개 같고, 5개, 5개 같으니까, 지금 얘네들 중에서 얘네 둘은 두 가닥을 만들 수 있는 거야. 이해됐니? 성훈 이해됐어? 그러니까 답은 누구야? 다라. 5번이 되는 거죠, 5번. 알겠니? 요거. 자, 이걸 이렇게 내가 얘네, 여기 준비된 재료를 가지고 이 두 가닥을 만들었을 때 얘네들은 남지. 남는 게 있을 거란 말이야. 그지? 그리고 이 개수도 같지가 않잖아, 지금. 얘는 같은데 얘는 안 같잖아, 이렇게. 그지? 얘는 무조건 안 되는 거고. 맞지? 그다음에 문제에서 조건이 남는 게 없어야 된다고 했으니까 또 얘가 안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아마 선생님이 좀 이따 숙제로 이제 워크북을 줄 텐데, 워크북에는 이제 내가 아까 이 개수 따지는 것도 아마 문제가 있을 거야. 그래서 그거는 한번 지금 선생님이 설명해 주신 내용 한번 풀어보고, 만약에 못 풀겠으면 선생님이 다음 시간에 풀어주도록 할 테니까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자, DNA는 그래서 두 가닥이야. 두 가닥. 자, 그런데 RNA 같은 경우에는, 자, 마찬가지 RNA 뉴클레오타이드가 있다 그랬죠? 응? RNA 뉴클레오타이드. 자, 얘는 그냥 이거. 자, 여기서 지금 이 그림을 이용하자면 DNA와 달리 RNA는 그냥 이렇게 폴리뉴클레오타이드가 그냥 한 가닥. 자, 그래서 종합하면 이렇게 돼요. RNA 별로 중요하지 않아서. 얘는 아까 이제 두 가닥, 폴리뉴클레오타이드 두 가닥이
꼬여서 이중 나선 구조를 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RNA 같은 경우에는 그냥 RNA의 뉴클레오타이드가 쭉 결합해서 이렇게 길게 폴리뉴클레오타이드 한 가닥이 만들어지거든. 그게 그냥 RNA. 그래서 RNA는 DNA와 달리 그냥 단일 가닥이다 이렇게 표현해. 단일 가닥. 얘네들에 대해서는 뒤에 가면 자세히 나온다 그랬어. 오늘은 구조적인 것만 보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자, 얘는 아까도 얘기했던 유전 정보를 이제 전달하는 역할을 하거든. 전달. 일단 구조의 차이만 좀 꼭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DNA건 RNA건 얘네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가 뉴클레오타이드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DNA 뉴클레오타이드와 RNA 뉴클레오타이드 좀 다르다. 특히 가운데 당이 다르다. 당. 이게 당이. 염기의 종류도 좀 다르다. 그지? 얘는 염기가 A, G, C, T가 있다면 얘는 A, G, C, U가 이렇게 있다. 그지? 이런 차이점들만 좀 지금 여기서는 기억해두면 됩니다. 얘네가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지는 뒤에 가면 나와요. 그때 가서 자세히 얘기할 테니까 지금 내가 그걸 끌어오지는 않을 테니까 이렇게만 기억을 좀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에 대해서, 그죠? 물질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봤고, 뒤에 이제 뭐 나오는 힘소재는 아마 요거는 양쌤이랑 아마 수업을 하게 되거나 했거나, 그지? 아직 안 했구나, 그지? 아마 여기는 이제 양쌤이랑 하게 될 테니까. 그래서 뒤에 넘기면 얘들아, 개념 확인. 개념 확인 문제는 23번까지 숙제를 해오시면 되고요. 뒤에 개념 확인은 23번까지 23번까지 숙제를 해주시면 되고, 오늘 내가 워크북을 또 하나 줄 거야. 니네 항상 얘들아 매주 혹은 2주에 한 번꼴로는 적어도 한 40문제에서 50문제 정도 워크북이 나갈 거니까 그거 꼭 안 하지 말고 꼭 해올 수 있도록 하십시오. 알겠지? 자, 연관된 거라 그랬잖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유전 정보 흐름, 아까도 얘기했듯이 저기 보면 DNA는 유전 정보라는 게 저장돼 있다 이런 얘기 했었잖아. 그거랑 관련된 얘기야. 자, 방금 DNA가 이중 나선 구조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 이중 나선 구조. 그죠? 그래서 자, 요렇게 선생님 그려. 요렇게 그냥 뭐 이런 식으로 DNA가 요렇게 지금 길다랗게 요거 하나가 폴리뉴클레오타이드 하나인 거야. 그럼 그 두 가닥이 안쪽으로는 염기들이 이렇게 서로 마주보면서 결합하고 있다 그랬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쭉 결합. 근데 이 DNA가 세포 안에 들어있는데 굉장히 길어, 굉장히. 그러니까 이거를 특히 이제 이 DNA가 어디 들어있냐, 세포의 핵 속에 들어있거든. 우리가 현미경으로 세포 보면 핵 보이지, 핵. 그 안에 이게 긴 게 들어있다면. 그런데 사실 그 세포 크기보다 더 길어. 그러니까 그게 핵 속에 들어있으려면 얘를 길이를 좀 줄여줘야 돼. 그래서 이 길다란 DNA가 이렇게 단백질에 감겨 있거든. 단백질에 이렇게 DNA가 이렇게 감겨져 있어. 중간중간이 단백질에 계속 이렇게 감겨져 있어요. 이런 식으로. 지금 이렇게 선 하나로 그린 게 요거 두 가닥을 뜻하는 거야. 무슨 말 이해됐니? 이렇게 두 가닥을 그냥 합쳐갖고 선생님이 그린 거야. 이런 식으로 계속 중간중간이 이 단백질에 이렇게 이제 감겨 있어가지고 길이가 확 줄어들게 되는 거야. 요 단백질의 이름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히스톤 단백질이다 이렇게 얘기해. 히스톤 단백질. 야, 너희 다 경원인가? 경원중학교. 너 어디지? 경원? 인혁이, 인혁이는 저기 반포지. 경원? 성훈이는? 경원? 니네 경원이 이번에 저거 안 봤지? 유전 안 봤지, 시험. 근데 너희는 봤지, 인혁이. 그러니까 이게 유전을 안 봐서 아마 이게 유전을 너희가 시험을 봤을 때 이거 배웠을 텐데 조금 그러니까 잘 들어야 돼. 그래서 이 히스톤 단백질이라고 하는 거에다가 길다란 DNA를 중간중간을 계속 감아 놓는단 말이야. 자, 그럼 그때 그 히스톤 단백질이라는데 DNA가 감겨있는 요 부분을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뉴클레오솜이라고 불러. 뉴클레오솜.
그러면 그런 뉴클레오 섬들이 쭉 있겠지. 계속 감아놨으니까. 그러면 그 전체가 이게 확대를 해놓은 거라서 실처럼 돼. 그래서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이 뉴클레오 섬들이 있는 이 전체를 염색사라고 불러요. 염색사.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제 세포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어. 여기 이제 핵이 이렇게 보인단 말이야. 그럼 이 핵 속에 이렇게 실처럼 풀어져 있는 것들이 있어. 요 실처럼 돼 있는 애를 확대하면 이거란 말이야. 그 실처럼 풀어져 있는 애들 염색사라고 하는 거야. 이게 염색사로 핵 속에 들어있다가 세포 분열을 배웠는지 배운 사람도 있고 안 배운 사람도 있을 것 같아. 세포 분열이라는 걸 할 때는 이 핵이 사라지면서 이 염색사가 꼬여서 이렇게 특정한 모양을 갖게 되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을 확대한 게 이거라고 보면 되는 거죠. 이거를 뭐라 부르냐? 우리가 염색체라고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길다란 DNA를 단백질에 감아서 그거를 뭉쳐서 만든 게 염색체인 거예요. 그러니까 따지면 이 염색체 안에는 이렇게 DNA가 이렇게 들어있다 생각하면 되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그 부분을 확대를 해보면 이런 모습이 된다는 거지. 이런 모습이. 그럼 그때 이 다리처럼 생긴 걸 또 뭐라고? 이 전체는 염색체라고 하고 이 다리처럼 생긴 거 두 개는 우리가 염색 분체라고 하거든. 자, 원래는 DNA가 하나만 들어있어야 되는데 세포 분열은 하나의 세포가 둘로 쪼개지는 거잖아. 그럼 내가 갖고 있는 DNA를 반 쪼개서 주지는 않거든. 그러니까 세포 분열을 하기 전에 요걸 하나 더 만들어놔요. 그래서 걔네가 같이 꼬이기 때문에 이렇게 다리가 두 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염색 분체 하나당 DNA가 하나가 있는 거고 얘랑 얘랑은 서로 복제된 관계인 거야. 원래는 요거만 들어있어야 되는 거라고. 해당되는. 근데 세포 분열하기 전에 복제를 했기 때문에 꼬였을 때 다리가 두 개인 거라고. 알겠니? 그래서 염색 분체가 두 개인 이유는 바로 DNA가 복제가 된 후에 꼬였기 때문인 거야. 그래서 염색 분체가 두 개인 거야. 그러면 이때 어쨌든 이 염색체가 결국에는 DNA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자, 아까 이제 DNA 안에 유전 정보가 저장돼 있다 그랬잖아. 자, 길다란 DNA 안에 여기 염기 서열이라고 한다 그랬죠, 선생님. 염기 서열. 이 염기 서열 안에 유전 정보가 저장이 돼 있는 거야. 근데 DNA 모든 부분에 유전 정보가 저장된 게 아니라 DNA에서도 유전 정보가 저장된 부분이 있단 말이야. 그럼 그 저장된 부분, 유전 정보가 저장된 요 부분. 요걸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야? 유전자라고 하는 거야. 유전자. DNA에서 유전 정보가 저장된 부분. DNA에서 유전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부분을 우리가 유전자라 그래. 자, 참고로 다시 얘기할게. 염색체 하나가 DNA 하나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랬잖아. 사람의 경우에는 세포 하나당 염색체가 몇 개가 있냐면 48개가 있어. 남자건 여자건. 그런데 유전자는, 자, 그러니까 염색체가 46개라는 얘기는 세포 하나당 DNA가 46개가 들어있다는 얘기거든. 근데 유전자, 그러니까 유전 정보가 저장된 유전자는 사람의 경우에 10,000개에서 15,000개래. 자, DNA, 길다란 DNA 가닥은 46개가 있는데 그 유전 정보가 저장된 유전자는 10,000개에서 15,000개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지? 길다란 DNA 안에 여기도 유전 정보, 뭐 여기도 돼 있고, 그러니까 DNA 안에 유전자가 여러 개가 있다는 뜻인 거야. 알겠지? 그래서 하나의 염색체가 결국 DNA 하나라 했으니까 하나의 염색체 안에 여러 개의 유전자가 있는 거야. 그래서 그걸 우리가 보통 이렇게 표시해. 만약에 지금 이 전체 DNA에서 이 부분에 유전 정보가 저장되면 이렇게 표시하는 거야. 이렇게. 뭐 여기도 있을 수 있겠지. 이 부분에도. 이런 식으로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럼 그때 염색 분체 두 개는 서로 복제된 관계라고 했으니까 같은 염색체에서 만약에 여기 어떤 유전자가 하나 있다 그러면 요 염색 분체에도 같은 자리에 유전자가 있겠지? 근데 얘랑 얘랑은
유전자 구성이 어떻다? 무조건 같다 이렇게 얘기해. 같다. 복제된 거니까. 여기에 예를 들어서 요 유전자 안에 뭐 A라는 유전 정보가 저장돼 있는데 내가 똑같은 걸 하나 더 만들었단 말이야. 그럼 A가 몇 개? 2개겠지. 그런 관계라고 얘네 둘은. 그런데 우리가 내 피부에 있는 세포를 하나 떼가지고 현미경으로 그 이제 세포를 들여다보면 염색체가 46개가 보인다 그랬잖아. 근데 그 46개가 꼭 모양과 크기가 같은 애들이 이렇게 2개씩 있어요. 이렇게 2개씩. 모양과 크기가 같은 애가 이렇게 꼭 2개씩 있단 말이야. 그럼 이 두 염색체 왜 2개씩 있냐면 내가 태어날 때는 아빠의 정자와 엄마의 난자가 만나는 거거든. 그럼 아빠의 정자 안에 염색체가 들어있고 엄마의 난자 안에 염색체가 들어있어. 내가 그 2개를 받아서 합쳐져 갖고 내가 갖고 태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아빠한테 받은 거 하나, 엄마한테 받은 거 하나가 있는 거야. 요 둘을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상동 염색체라고 부른다. 상동 염색체. 어지럽지? 그죠? 염색체라 그랬다, 염색 분체라 그랬다, 염색사라 그랬다가, 뭐, 유전자라 그랬다가, DNA, 이제 무지하게 헷갈릴 수 있어. 자, 그래서 모양과, 그러면 이때, 만약에 이제 유전자가, 거기는 어떤 유전 정보가 저장되어 있었고, 나중에 그 유전 정보대로 이제 뭔가를 만들어내거든? 만들어내면 이제 나한테 어떤 특징이 나타나는 거야. 그럼 예를 들어서, 봐봐. 우리가 이제 유전자 보통 이렇게 알파벳으로 보통 표시하거든? 잘 보세요. 만약에 아빠한테 받은, 여기에 A라는 유전자가 있다고 하자 이거야. 근데 만약에 요 A라는 유전자 때문에 내가 쌍꺼풀이 나타나는 거다라고 해보자 이거지. 그러면, 염색체도 DNA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그 DNA에도 같은 자리에 유전자가 있어. 쌍꺼풀하고 관련된 유전자가 있는 거야. 자, 그런데 엄마하고 아빠는 결혼을 해서 가족이 된 거지 혈연관계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빠는 쌍꺼풀을 나타나게 하는 유전자를 갖고 있어. 근데 그 염색체를 내가 받은 거야. 근데 엄마는 쌍꺼풀이 없어. 그러면 엄마의 DNA에는 쌍꺼풀이 안 나타나게 하는 유전자가 있을 수 있다 이거지. 그지? 그래서 염색 분체끼리는 복제된 거니까 무조건 여기가 쌍꺼풀이 있게 하는 유전자면 얘도 있게 하는 거지만 그거랑 엄마한테 받은 염색체는 같은 자리 유전자가 있기는 한데 얘네 둘은 유전자 구성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요. 알겠니? 다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거기서 이 빈칸 한번 채워줘 볼까? 자, 거기에 동그라미 1번은 이제 뭐야? 염색체라고 쓰면 되고요. 거기 동그라미 1번 네모에다 써놔봐. 염색체라고 쓰면 될 거고. 자, 2번은 뭐냐면, 이거 봐봐. 야, 얘들아. 여기서 이 동그랗게 생긴 부분을 우리가 동원체라고 불러. 동원체. 동원체라고 불러. 거기 동그라미 2번은 동원체라고 쓰면 되고, 동그라미 3번이 2개가 있지. 거기다 뭐 쓰면 되겠어? 요거 쓰면 돼. 염색 분체라고 써주면 되겠죠. 3번. 그지? 자, 그 다음에 4번은 뭘까? 4번은. 얘. 얘들아. 4번이 단백질. 근데 이름이 이제 히스톤 단백질이니까 이렇게 써두면 되겠고. 자, 5번은 뭘까? 5번은. 그냥 5번은 거기서 이거 전체를 말하는 것 같아. 그치? 그럼 DNA라고 쓰면 되겠죠. 5번은 DNA 이렇게 써. 자, 6번은 어떻게 돼? 6번은. 6번은 지금 얘를 말하네. 얘를 말하네. 그지? 그 단백질의 DNA가 감겨져 있는 부분을 뭐라고 한다고? 뉴클레오솜이라고 한다고요. 자, 7번은 뭐가 되는 거야? 성희야, 7번은 뭐가 돼? 얘지, 얘. DNA에서 특정 부분, 유전자. 7번에다가 유전자라고 써놓으면 되겠네. 그지?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나오는 뭐 DNA의 구성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아까 이제 얘기를 했으니까 뭐 그거는 그냥 그렇게 보면 돼. 자, 그럼 이제 중요한 거 요거야. 유전자 안에 유전 정보가 저장이 돼 있다고 했는데
유전 정보가. 그럼 도대체 이 유전 정보라는 게 뭐냐 이거야. 어떤 정보냐 이거지. 자, 이 유전 정보라는 게 뭐냐면 이 DNA 들여있는 유전 정보를 가지고 우리 세포들이 나한테 필요한 단백질을 막 만들어내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하는 것은 자, 앞에서 선생님이 단백질 얘기했는데 아미노산이라는 애가 결합하면 단백질이 된다 그랬거든. 근데 아미노산을 몇 개를 결합시키느냐, 어떤 순서로 결합시키느냐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단백질의 종류가 달라진다 그랬지? 자, 즉 단백질에 대한 정보란 얘기는 아미노산을 결합하는 아미노산의 종류나 개수나 걔네들의 어떤 순서 그 정보야, 그 정보.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아미노산이 결합을 하게 되는 거야, 우리 몸 안에서. 그러면 그것 때문에 이제 단백질이 만들어지면 그 단백질에 의해서 나의 어떤 특징이 나타나게 되는 거야. 형질이라고 하거든. 그래서 요 유전 정보에 따라서 내 몸에서 단백질이 만들어지게 되면 그 단백질 때문에 나한테서 어떤 특징, 형질이라는 게 나타난다. 형질이 발현된다. 이렇게 얘기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유전자라는 데 들어있는 유전 정보는 내 몸 안에 있는 단백질을 어떤 단백질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대한 정보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우리 몸 안에서 단백질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 그러면 그 단백질이 만들어지면 그것 때문에 나의 어떤 특징이 나타난다 이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머리카락도 단백질이 주성분일 거 아니야. 그럼 예를 들어서 머리카락이 곱슬인 사람도 있고 직몽인 사람도 있는 거잖아, 그치? 그게 다 이 유전 정보에 따라서 만들어진 단백질 때문에 내가 직모가 될 수도 있고 곱슬머리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거란 말이야. 알겠니? 뒤에 나오겠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 흔히 뭐 이렇게 인종이라고 하잖아. 색깔로 구분하잖아. 뭐 황인종, 백인종, 흑인종 뭐 이렇게 구분하잖아. 그럼 피부색이 다르잖아. 그럼 뭐냐면 그 예를 들어서 백인종하고 우리 동양 사람들 황인종하고 비교를 하자면 이 정보가 다른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멜라닌이라는 색소를 만드는 효소가 단백질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멜라닌이라는 어떤 효소에 대한 정보가 들어있는 거예요, 여기에.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멜라닌이라는 색소를 만드는 효소를 만들어. 그러면 그 색소가 그러니까 그 효소가 이제 멜라닌이라는 색소를 많이 만들면 피부색이 황인종, 적게 만들면 백인종, 굉장히 많이 만들면 흑인종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런 차이가 생기는 거야. 자, 그 다음 장 넘겨보면은 그래서 거기 보면 탐구 그래가지고 유전자와 단백질의 관계 그래서 나와 있을 거야. 한 장 넘겨, 성훈아. 자, 눈동자의 색이 자 봐봐. 예를 들어서 이러잖아. 우리 왜 이렇게 눈동자 보면은 자, 이렇게 사람 눈을 보면 보통 왜 눈동자가 검다 이런 표현 하잖아. 근데 사실은 우리나라 동양 사람들은 여기는 무조건 누구나 검어. 여긴 구멍이 뚫려 있는 거라서 그냥 그 안쪽에 어두운 방안을 쳐다보는 거나 마찬가지로 검은색인데 동양 사람들은 이 주변 홍차라고 하거든. 여기가 갈색이지. 근데 갈색이랑 검은색이랑 비슷하니까 그냥 우리가 흔히 그냥 눈동자가 검은애 이렇게 표현하자. 근데 서양 사람들 보면 어떻지? 눈동자가 파랗다 이런 표현하지. 여기 홍차가 파란색인 거야. 그럼 그게 어떤 차이냐면 아까 얘기했지. 동양 사람하고 서양 사람 유전자가 다른 거야. 그래서 자, 이 눈동자의 색깔은 자, 잘 봐. 눈동자의 색깔은 그 색깔을 결정하는 게 멜라닌이라는 색소가 얼마나 만들어지느냐의 차이거든. 동양 사람들 이게 많이 만들어지는 거야. 근데 서양 사람들 이게 잘 안 만들어지는 거야. 안 만들어지거나. 그래서 색깔이 제대로 안 나타나니까 파란색을 띠는 거거든. 그러면 우리 몸 안 DNA 안에 자, 유전 정보가 들어있어. 그래서 걔가 멜라닌이라는
색소를 만드는 그 유전자에 따라서 멜라닌이라는 색소를 만드는 효소가 만들어지게 되거든. 근데 동양 사람들은 이게 많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러면 왜냐하면 그 효소가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이 단백질이 합성됐다니까 얘가 만들어졌다는 얘기거든. 그럼 동양 사람들은 이게 많이 만들어지니까 멜라닌 색소가 많이 만들어져서 눈동자 색깔이 검은 거야. 갈색인 거야. 근데 서양 사람들은 멜라닌 색소를 합성한 효소가 적게 만들어지거나 안 만들어져서 멜라닌 색소가 안 만들어지니까 눈동자 색깔이 파란 거라고요. 그래서 이 유전자에 들어있는 유전 정보에 따라 만들어진 단백질에 의해서 특징이 달라진다 라는 얘기가 지금 거기 나와 있는 거예요. 알겠니? 그렇게 보시면 돼요. 마스크를 쓰고 하려니까는 참 안 쓸 수도 없고 숨쉬기가 참 힘들다. 응? 자, 그러면 이제 제일 중요하면서 어려울 거 봐. 도대체 유전 정보가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저장이 되어 있느냐, 이게 중요하거든. 자, 여기까지는 좀 이해됐지 쭉? 요거 이제 지우고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 자, DNA가, 그지? 자, 이중 나선 구조다,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듯이 폴리뉴클레오타이드라는 게 몇 가닥이 있다고? 두 가닥이 물론 이렇게 꼬여 있겠지, 이렇게 꼬여 있는데, 그지? 그래서, 그러니까 뭐 그림을 그리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이제 당이 이렇게 하나가 있으면, 여기 이렇게 이제 인산이 있고, 요 안쪽으로 이렇게 염기가 이렇게 있는 상황이란 말이야, 이렇게. 그래서 선생님이 그걸 그냥 이렇게, 이렇게 표시를 해볼게. 그래서 요렇게 여기 염기가 달려 있는 거야. 자, 그럼 만약에 이게 생물마다 다 정해져 있거든. 이 염기 서열이라는 게 생물마다 다 다르고 다 정해져 있어. 특히 이제 사람의 경우에는 DNA 염기들이 몇 개가 어떤 순서로 달려 있는가를 다 분석을 해놨지. 게놈 지도라 그래가지고 다 발견했단 말이야, 과학자들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참고로 침팬지하고 사람하고 염기 서열이 거의 같거든. 몇 % 차이 나는지 선생님 봤더니 오랑우탄인가 고릴라가 아마 좀 더 가깝기는 할 건데 2% 차이 난대, 염기 서열이. 감사해야 돼, 그치? 그 2% 때문에 나는 사람이고 걔는 동물원에 있는 거잖아, 그치? 감사해야지. 아무튼 이제 염기 서열이 정해져 있는데, 만약에 이제 내가 어떤 DNA를 들여다봤어. 뭐 염기가 A, A, 뭐 이렇게 해볼까? T, 뭐 A, C, G, G, T, A, C, 뭐 이런 식으로 돼. A, 이렇게 염기 서열들이 쭉 있다고 치자 이거야. 자, 그러면은 아까 선생님이 맞은편에도 염기가 있을 거 아니야, 그지? 자, 얘네들끼리 서로 마주보면서 결합한다 그랬잖아. 그럼 여기 만약에 타이민이란 염기가 있으면 여기 뭐 있어야 돼? 경현아. 선생님 아까 타이민하고 누구랑만 결합한다 그랬지? 아자로 시작하고. 아자로 시작하네, 그치? 아데닌이지. 그럼 여기 타이민, 여기 아데닌이 있어야 돼? 무조건 얘네 둘끼리만 결합하는 거야. 그럼 여기 아데닌, 여기 타이민이 있는 거야. 그 다음에 C, G끼리만, 여기 G. 그럼 여기 C, C, A, T. 이렇게 염기가 있단 말이지. 자, 참고로 그러면 이 염기 서열 안에 유전 정보가 저장이 돼 있는 거야. 자, 그럼 우리가 이제 뭘 알아야 되냐면 그 유전 정보가 결국에는 단백질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에 대한 정보라 그랬잖아. 자, 단백질은 아미노산이라는 애가 결합해서 만들어지는데 우리 몸 안에서 단백질을 만들 때 쓰는 아미노산이 20종류라 그랬어. 그래서 그 아미노산 몇 개를 어떤 순서로 결합시키느냐는 게 여기 저장돼 있는 거야. 그럼 어떻게, 굉장히 중요하거든. 그게 조금만 잘못돼도 내 몸에서 이상한 단백질이 만들어져가지고 내가 어떤 질병이 나타날 수도 있고 특징이 안 나타날 수도 있어. 굉장히 중요한 정보잖아. 그래서 이 염기 서열 안에다가 암호를 만들어서 저장을 하는 거야. 암호. 이 아미노산에 대한 정보를 암호를 만들어서 저장한다.
그래서 우리가 요 암호를 뭐라고 부르냐면 유전암호 이렇게 불러요. 유전암. 자, 그럼 예를 들어 봐봐. DNA 염기가 4종류가 있다 그랬잖아. 자, 염기가 4종류가 있는데 T, A, T, GC 이렇게 있다고 치자. 자, 내가 요 4개를 가지고 니네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 A라고 써져 있는 카드가 하나 있고 T, G, C가 있는 거야. 이거 갖고 내가 암호를 하나 만든다고 치자고. 암호. 자, 내가 만약에 4종류의 염기 중에서 한 개만 가지고 암호를 만들면 암호 몇 개 만들 수 있니? 4개밖에 못 만들죠. 그러니까 내가 한 글자만 가지고 암호 만들면 A면 A, T, G, C 4개밖에 안 되지. 자, 내가 암호 염기가 4종류인데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암호를 만들면 암호가 4종류밖에 안 만들어져. 자, 그런데 그 암호 하나가 아미노산 하나를 가리켜야 돼. 그러니까 아미노산이 20종류가 있으니까 그 아미노산마다 정해진 암호가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아미노산이 뭐 예를 들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아미노산도 이름들이 있는데 뭐 예를 들어 메사이오닌이라는 아미노산이 있다고 칠게. 그러면 이 안에 메사이오닌이라는 아미노산을 가리키는 암호를 하나 만들어야 되는 거야. 근데 생각해봐. 그럼 아미노산이 20개니까 암호가 최소한 몇 종류가 있어야 되냐? 최소 20개는 있어야지. 맞잖아. 같은 암호 가지고 2개를 가리킬 수는 없는 거잖아. 근데 만약에 염기 4개 중에 한 개 가지고 암호를 만들 4종류밖에 못 만드니까 이건 할 수 없어. 그러면 4종류의 염기 중에 내가 거기서 2글자, 2개를 선택해서 암호를 만들면 몇 개 만들 수 있다? 16종류를 16개 암호를 만들 수 있어. 그러면 이제 내가 그 4종류의 염기 중에서 3개를 선택해서 조합해갖고 암호를 만든다 그러면 64종류. 되네? 맞지? 아미노산이 20개인데 암호가 20개가 넘어가니까 이런 식으로 암호를 만들면 되겠구나 이거야. 그래서 염기 3개를 조합해서 암호를 만들어가지고 그 암호가 아미노산을 지정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이지. 뭐 예를 들어 메사이오닌이란 아미노산을 가리키는 암호는 뭐 TAC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럼 이게 염기 3개가 짝을 이루면 TAC라는 암호는 메사이오닌이라는 아미노산을 가리키는 거야. 그리고 아미노산을 지정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미노산을 지정한다 이렇게 얘기해. 자, 몇 개? 염기 3개를 조합을 해서 암호를 만듭니다. 그러면 야, 암호가 20개가 뭐 넘어가잖아. 암호가 남는 상황이지. 얘들 봐봐. 그러다 보니까 여보세요. 그러다 보니까 20개만 있어도 되는 건데 64종류니까 여기서 우리가 또 여러 개의 서로 다른 암호가 하나의 아미노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메사이오닌이라는 아미노산이 있으면 이거를 가리키는 암호가 TAC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야. 그렇잖아. 암호가 64개나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20개의 아미노산만 가리킬 수 있으면 되거든. 그래서 만약에 그래서 이제 염기 3개가 조합이 돼서 암호가 하나 만들어져요. 근데 이거는 세균부터 사람이 모든 생물이 다 이런 체계를 갖는다는 거야. 과학자들이 알아냈어. 세균도 DNA가 있고 사람도 DNA가 있는데 DNA를 가지고 있는 모든 생물은 그 안에 염기 3개가 하나의 암호인 거야. 유전 암호 체계가 다 동일하다 이렇게 얘기해. 그럼 자 여기서 봐봐. 여기서 이렇게 쭉 있으면 자 참고로 2가닥이 있잖아. 항상 유전 정보는 2가닥 중에 한 가닥에만 저장이 돼 있어.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지금 2가닥이 있는데 만약에 이쪽 가닥에만 유전 정보가 저장이 돼 있는 거라고 하자고.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냐? 보세요. 염기서를 쭉 봤을 때 이렇게 염기 3개가 하나의 암호인 거지. 그러니까 TAC라는 암호야. 그 다음에 GGT라는 암호야. 이런 식으로 무조건 염기 3개가 짝을 이뤄서 하나의 암호가 돼 있는 거야. 그럼 나중에 이제 요 암호가 가리키는 아미노산이 뭔지는 해독을 하면 되겠지. 그렇잖아. 번역을 하면 돼. 그러면 그러니까 요 암호가 가리키는 아미노산이 있을 거고, 요 암호가 가리키는 아미노산이 있을 거예요. 그 순서대로 아미노산이 결합한다는 거야.
그 결과 이제 단백질이 만들어진다는 거야. 이해됐니? 요렇게 염기 세 개가 하나의 암호여고, 이거 나중에 요 암호가 가리킨 아미노산이 있다고. 뭐 아미노산 A라고 지칭해볼게. 그 다음에 또 요렇게 세 개가 하나의 암호인 거야. 그럼 요 암호가 가리키는 아미노산이 있어. 아미노산 B라고 지칭해볼게. 그럼 그 암호 순서대로 아미노산이 결합을 하게 되는 거야. 그 결과 나한테 필요 적절한 단백질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야. 그래서 자 요렇게 염기 세 개가 짝을 이뤄서 암호가 돼 있잖아. 요 암호를 우리가 요 유전 암호를 뭐라 부르냐면 트리플릿 코드, 또는 교과서에는 나중에 이제 너희가 세화 할 사람들 동아출판을 쓸 거고, 이제 현대고를 간다 비상을 쓸 거고요. 이제 뭐 교과서에 보면 트리플릿 코드라고 나오는 교과서도 있고, 아니면 삼염기 조합이라고 나오는 교과서도 있어. 자,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물어보거든. DNA의 유전 암호를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한다고? 트리플릿 코드 또는 삼염기 조합. 무지하게 헷갈릴 겁니다. 지금 듣는 게 이해는 되는데 집에 가면 생각 안 나요.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이 영상을 찍고 있으니까 꼭 집에 가서 한 번 더 보셔야 됩니다. 알겠어? 나중으로 미루지 마세요, 공부는. 어차피 하는 거 그때. 그지? 대부분 숙제하라 그러면 언제? 토요일 날 수업이니까 금요일 날 밤에 해. 그러지 마세요. 야금야금 조금씩 1, 20분씩이라도 좋으니까 꾸준하게 하는 게 중요하거든. 뭐 안 봐도 비디오 주고 내가 뭐 원투데이 가리키겠냐. 열에 9은 토요일 날 수업이면 금요일 날 숙제를 합니다. 그러다가 못하면 저 숙제 다 못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미리미리 할 수 있다. 그래서 삼염기 조합이라고. 삼염기 조합. 알겠니? 자, DNA의 유전암을 뭐라고 한다? 삼염기 조합이라고 한다. 그래서 그 암호가 어떤 아미노산을 하나 지정하는 거라서 그 암호 순서대로 아미노산들이 결합이 돼서 단백질이 만들어지게 된다 이 말. 알겠니? 단백질이 만들어지게 된다. 오케이? 그러면 내가 오늘 요거 하나만 언급하고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와서 해줄게. 근데 이 DNA가 어디 들어있냐면, 우리가 세포를 들여다보면 어디? 세포의 핵 속에 들어있어. 핵 속에. 근데 니네 나중에 안 배웠으면 나중에 배우게 될 텐데, 우리가 이렇게 이제 세포가 있으면 여기 이제 핵이라는 게 이렇게 보여. 현미경으로 보면. 근데 핵 말고도 여러 가지 조그만 기관들이 많이 들어있거든. 그 중에서 핵 바깥에 리보솜이라고 하는 기관이 있어. 리보솜. 자, 그럼 우리가 이제 봐라. 이제 요 암호를 번역해서 이제 요 암호가 가리키는 아미노산 순서대로 결합시키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단백질을 만들어야 되잖아. 단백질 만드는 곳이 어디야? 쉽게 말하면 이 DNA는 단백질을 만들기 위한 설계도인 셈인 거야. 그 설계도를 가지고 이제 이 아미노산들을 결합시켜서 단백질을 만드는 거는 리보솜에서 한다. 자, 그래서 리보솜이라는 곳이 있어. 근데 여기서는 뭘 한다? 그 DNA 저장된 유전 정보대로 단백질을 합성하는 곳이야. 자, 방금 선생님 설계도란 표현을 했잖아. 설계도가 원본이 하나가 있는 거야. 자, 원본을 가지고 이제 여기 가서 만들면 될 거 아니야, 그럼. 그지? 근데 생각해봐. 설계도 원본이 딱 하나 있어. 원본 가지고 쩔레쩔레 가서 만들어. 룰루랄라 노래 부르면서 막 만들다가 커피 먹다가 커피 쏟았어. 설계도 찢어져 불었네? 이제 못 만들어. 맞지? 원본 어디 만들어 놓은 것도 없이 원본 하나 딱 있는데 그거 갖고 가서 쫄래쫄래 가서 만들다가 커피 먹다가 흘려갖고 찢어졌어. 못 만들잖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얘가 원본인데 이걸 가지고 여기 가서 만들다가 잘못되면 안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원본은 두고 징징 복사본을 하나 만든다고요. 그 복사본에 해당되는 애가 바로 RNA라고 하는 애야.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RNA 할 때 유전 정보를 뭐 한다? 전달한다 이런 얘기 했었지? 이 DNA의 복사본에 해당되는 게 RNA인 거고, 그래서 RNA가 이제 만들어져 여기서. 그럼 그렇게 만들어진 RNA가 가서
리보솜에서 단백질을 만들게 된다 이거지. 알겠니? 이거는 이제 뭐 생명 중심 원리라 그래서 이건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 얘기하도록 할게요. 알겠니? 다음 시간. 자, 다음 시간에 테스트는 그 앞에 이제 우리 생명체 구성물질 나머지 부분하고 그 앞에 부분도 일부 포함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 생물 부분 여기 요쪽 요 유전 정보 흐름 파트 말고 그 앞에 생명체 구성물질 있지? 거기 한번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복습해 갖고 올 수 있도록 하십시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